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 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코로나 이놈의 시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저도 미치고 바닥 끼겠습니다. 그도 정리하고요. 저는 7년 전부터 한 7년 가까이 콩나물과 국난, 소엽, 대엽, 일반 난을 가지고 막돌이 아닌 수석에다가 활착을 시켜서 석부작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50여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이 모든 작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물학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난 전문가도 아닙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7년 가까이 취미생활로만 이제 집에서 키우고 가꾸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물주기부터 관리까지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습득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 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요, 콩난 석부작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콩짝의 등굴 석부작입니다. 꽃집에서도 콩난이라고 말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콩난으로 부르니까 저도 첫 번째 영상에서 콩난으로 소개를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콩짝의 등굴 석부작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석은요, 고성용석입니다. 사이즈는 세로 72cm, 가로 23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40에서 5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달에 처음 수석에 착생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수는 7년 가까이 되지만은 콩짝개가 연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활착이 안 되어 보이죠. 그 이유는요, 이 수석의 특징이 배임이 많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물을 주면은 바로 흘러내려서 수분 유지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착생할 때도 힘들었고요. 착생하고 나서도 수분 유지가 잘 안 되니까 콩짝이 등굴이 활착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는 이제 7년째지만 이 정도밖에 활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처음 이 돌을 봤을 때 깊은 계곡, ям절벽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난을 붙여보았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자연적인 모습이 연출이 안 되었고요. 고민 끝에 콩짝이를 붙이기로 결심을 하고 붙였는데 생각했던 대로 연출이 되어서 만족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첨단 과학 기술이 가미된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만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돌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들어서 옮기기도 어렵고요. 오전에는 창문 쪽으로 돌려서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오후에는 반대로 돌려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방 안에서만 처음부터 착생을 해서 키워야 되니까 물을 주면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물바지로 물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우스나 마당이 있으면 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냥 취미로만 방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드디어 이제 찾았는데요. 다름 아닌 최첨단 과학기술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냥 돌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최첨단 과학기술 공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화면 고정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요, 잎석입니다. 난을 수석에 착생을 시키면은 물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돌이 무겁고 크다 보니까 돌 사이즈에 맞는 물 마침대를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세워서 자연 그대로의 기암철벽에 식물과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잎석으로 고정시키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화분에다가 마사토를 깔아서 그 위에 수석을 세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화분 받침대를 받쳐서 그 위에 화분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돌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아무리 튼튼한 화분 받침대라도 며칠이 지나니까 화분 받침대가 돌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화분 그 받침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튼튼한 사각나무를 깔고 그 위에 시트지를 발라서 돌의 무게가 분산이 되도록 해서 화분을 올려 또다시 화분 받침대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이 물바지에 다 받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최첨단 과학기술 공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보이십니까? 쇳덩어리가 보이시죠? 바로 산업제품에 사용되는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을 바닥에 깔고 나무를 붙여 최첨단 회전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각설을 하고요.
최첨단 과학기술 공법은 웃자고 한 농담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작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서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면과 뒷면에 이끼가 보이시죠? 이 이끼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끼가 아니고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큰 암벽에 붙은 이끼를 떼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붙인 이끼입니다. 왜 붙였냐면요, 공짜개가 연수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하착이 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은 수분 유지가 잘 되고 하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제일 애착이 많이 가고 아끼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키우는데 어려웠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처음부터 키우기는 힘들고 구매를 해서 키워보겠다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와 구매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려고 처음부터 만든 작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작품이 크고 무거워서 관리도 사실 힘들고요. 또 작품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